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4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하는 글쓰기라는 단어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보고하는 글쓰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죠? 모둠이 계획서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그 다음에 현장조사, 자료조사, 면담조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사하고, 특히 이제 면담조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나누어 봤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글을 쓸 때도 잘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조사 내용 정리한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게 조사 목적이었고,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잖아. 그치?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걸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 마시는 실태. 이거 우리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활동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봤더니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 3, 4회 이상이 뭐 굉장히 많네요. 지금 100명 중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즐겨 마시는 음료수는 탄산음료를 이제 제일 많이 1위로 먹는다고 했고, 초코우유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지 봤더니 확인하지 않는다는 또 비율이 훨씬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조사하기로 했었죠, 어제? 그렇죠. 현장조사. 이거 현장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250ml를 기준으로 봤더니 탄산음료에는 당류가 26g, 초코우유 32g, 에너지 음료, 과일 주스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그러니까 하루에는 가공식품으로 당류를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가. 이거는 자료조사했던 내용이죠. 식품안전청 의약품안전처 누리집. 그래, 거기에서.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10%, 그러니까 그게 한 약 50g 이내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으로 당류를 먹은 적정량은 50g 정도가 돼야지 그거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조사했더라, 어제? 그렇지. 면담 조사를 통해서 어제 보건 선생님과 면담하기 했었죠? 그래서 봤더니 당류를 이제 지나치게 섭취하면 당연히 비만 위험이 증가하겠죠. 기억력 감퇴, 피부 노화 촉진, 당뇨병과 간질환 등의 발생 위험 증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러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물을 자주 마셔서 음료수 마시는 횟수 줄이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음료수를 많이 먹고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학생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봤더니 보세요. 조사 내용만 정리했더니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죠. 설문조사, 면담조사, 자료조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설문조사나 현장조사 결과는 매체 자료 활용, 그러니까 표라든지 그치? 자료에 따라서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조사 내용. 이거 정리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조사 내용 정리할 때 유의점. 여기 친구들이 해준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용만 정리했더니 어디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고 또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절차와 결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좀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한 결과의 그 결과의 의미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나 현장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또 이제 그 결과로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서술하는 이런 보고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우리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5페이지. 자, 여기 봤더니 음료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는 학생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얘기한 것 같아. 3회 이상이니까 여기 1, 2회 마신다는 20명 빼고 100명 중에 이만큼.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고 7회 이상 마시는 학생도 10%가 넘는 등 뭐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있다. 뭐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탄산음료나 초코우유를 즐겨 마시며 이게 지금 즐겨 마시는 음료수 종류의 1, 2위로 선정이 돼서 아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료수에는 당류가 하루 섭취 적정량의 반 이상 들어있다. 우리 아까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이 얼마라고 했었죠? 50g 정도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탄산음료와 초코우유에는 각각 26g, 32g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반 이상 들어있어서 한 캔만 먹어도 반 이상을 이미 섭취해버리는 건데 영양성분표를 확인한 학생이 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은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나쁜 영향의 예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결과를 분석을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한번 보세요. 문제를 강조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뭘까?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그치? 그 많이 마시는 음료수 안에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겠지? 학생들이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를 과장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아. 과장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만 골라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달라져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자, 보고서를 쓸 때, 그리고 그 보고서 이제 쓰려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할 때, 이제 관찰하고 조사하고 실험한 그 절차하고 결과가 잘 드러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과장해서 제시한다든지, 뭔가 좀 의도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이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야?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러니까 그것만 골라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시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바꾸는 거지. 변형하고 왜곡해버리는 거잖아. 내가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역시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어제까지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친구들이 하는 발언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수연이네 모둠의 대화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 정리할 때 꼭 제시해야 할 것. 그래, 지금 보고서 쓸 때 뭐 관찰, 조사,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쓰려면. 그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조사의 절차하고 결과,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조사의 결과와, 아니, 절차를 먼저 쓰는 게 좋겠죠? 절차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조사 결과 분석한 거 여기 위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몇 %가 된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우유에는 뭐 이만큼 들어있고 음료수에는 이만큼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는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일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아까 뭐 했었어? 학생들한테, 그치? 일주일에 음료를 마시는 횟수, 뭐 즐겨 마시는 음료수 종류, 영양성분표 확인 여부, 뭐 이런 거니까 그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표, 아니면 도표 이런 걸 활용하면 한눈에 딱 보기 더 좋겠지. 이렇게 1, 2회 20명, 3, 4회 42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쵸? 뭐 이렇게 표로 1, 2회는 이만큼, 3, 4회는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이렇게 하면 한눈에 더 보기 편하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장조사 결과. 현장조사에서는 뭐 했었지 아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류의 양을 보여주는 영양성분표 사진을 직접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우리 왜 음료수나 캔 뒤에 이렇게 해보면 뭐 여기 이렇게 표가 막 돼 있고 뭐 당은 몇 그램, 모는 몇 그램 이렇게 막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탄산음료의 영양성분표, 그 다음에 초코우유의 영양성분표 이런 거를 쭉 사진으로, 그러니까 영양성분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표로 정리를 하는 거지. 표로 정리를 쭉 해가지고 뭐 초코우유는 몇 %, 그 다음에 탄산음료는 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을 정리한 표, 이런 표를 제시하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 다음 수연이네 모둠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나눈 대화에서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내용. 우리 아까 여기에서 살펴봤네요. 그치? 자, 그래서 뭐야? 뭘 하려고 그랬어 얘네가? 처음에 그래, 조사 결과를 뭐 하려고 그랬지?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과장해서 제시하려고 했지. 또 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만 골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뭘 하는 거다? 변형하고 왜곡하는 거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결과를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뭐 결과와 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맞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결과에 이제 좀 적어주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하는 글쓰기에서 주의할 점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을 건데 우리 이제 주의점이나 중요한 점들을 지금 미리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의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완성한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나 뭐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